그러한 시기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이완용이 처음으로 마주친 정치적 위기였다.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상처는 컸다.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직무태만으로 감봉됐고 공금횡령죄로 파직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급기야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다. 그 사이 일본이 인천과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다. 한반도와 중국을 무대로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전쟁은 예상을 뒤엎고 개전 1년 만에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패전한 러시아는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던 이완용이 고종의 부름을 받고 중앙정계로 복귀한 것은 1904년 11월.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6년 만의 복귀였다. 고종이 이완용을 조정으로 불러들인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일본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고종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이었다.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 대한제국을 둘러싼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좀 더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일본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시에 고종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하나의 그 살아남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완용을 등용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좀 더 강화해 보겠다. 그런 시도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은 필리핀 점령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완용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게 됐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던 알렌마저 떠났다. 재기에 성공하려면 이완용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그 즈음인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이토에게 이완용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11월 17일) 저녁 8시 대신들이 모여있는 어전 휴게실에 이토가 들어섰다. 자신이 내놓은 을사조약 체결안이 의정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山西大臣は御殿で何と定義したのか。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어. 都市大臣は 나도 반대한다고 말했어. 絶対に反対か。 그렇소. 法務大臣は 나 또한 반대한다고 하였어. 국부大臣は 마침내 이토의 눈길이 이완용에게 향했다. 대한제국의 주권이 달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다. 일당 기사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날의 상황을 수레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완용의 도움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일당이 탁견과 용기를 갖춘 비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또 자신을 밀어줬던 알렌이
공사로서 퇴임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었고, 자기가 정계에 복귀했을 때는 자신과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친미 세력들이 주변에 사라지게 된 거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되고, 또 게다가 이제 이완용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 또는 정세관 이런 것이 겹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서 한국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일본에 붙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이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갔다.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소리가 빗발치자 이완용은 억울하다며 상소를 올려 반박한다. 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잠시 맡긴 것일 뿐입니다.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워 되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워 되찾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에 이완용은 나라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는 한일 합방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에도 그는 대세가 일본에 기울었으니 일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국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완용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해방과 함께 사라진 매국 시비가 발견됐다. 부산 박물관에 전시된 500여 점의 사진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문제의 시비는 덕수궁 함령전 뒤뜰을 촬영한 이 사진 속에 들어있었다. 사행시를 새긴 비석인데 각 구절 밑에는 이름이 적혀있다. 첫 행은 이토의 작품. 두 번째는 모리 국내 대신이 지은 것이고, 세 번째는 손해 부통감이 지은 시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고 노래한 마지막 행. 바로 이 구절이 이완용이 지은 시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추밀원장으로 선임되어서 돌아갈 때 이완용과 이대 통감인 손해 등과 합작으로 시를 만든 후에 1935년에 시비를 만들어서 함령전 후원에 세운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토에게 바친 이완용의 시인은 한일 합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토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뒷받침하는 동양 평화론을 일찍부터 주장한 인물이다. 일본 정부의 총리 대신을 4번이나 지냈을 정도로 이토의 영향력은 컸다. 천엔권 일본 집회의 주인공이었을 만큼 지금도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완용의 이토에 대한 존경도 그에 못지 않았다. 이토가 있는 곳에는 이완용이 함께했다. 한때 친미파 관료였던 이완용이 이토를 만나 친일파로 변신했다. 고종을 버리고 대한제국과도 결별했다. 그리고 이토의 동양 평화론을 따르는 추종자가 됐다. 그는 동양 평화론의